미국의 문화 대혁명, 중국이 미국을 닮아가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정치-사회 분열이 역대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유례없이 심각하며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 섞인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민주주의 위기로만 끝날 것인가? 만약 이 모든 긴장이 폭발적으로 터져나가 새로운 문화 대혁명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파로 중국이 오히려 미국을 닮아가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흔들리는 미국, 그리고 피어오르는 그림자. 미국은 오랜 세월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냉전 시기에는 소련과의 이념 대결에서 자유세계의 리더로서 국제 무대의 중심에 서고 20세기 말에는 무섭게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 내부의 양극화와 정치적 갈등은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당 간 대립과 이념적 분열, 소수자 권리 갈등, 인종 문제, 그리고 급진적으로 확산된 SNS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미국 사회가 경험해온 자유와 관용의 전통이 점점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미국 내 대중이 기성 엘리트층과 제도에 대해 극단적인 불신을 품게 되는 시기다. 부유층과 정치재계 기득권 사이의 결탁,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소외되는 노동자 계층, 기후 변화와 세계적 팬데믹 같은 초국가적 위기에 대한 대응 실패 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동시에 온건한 합의나 점진적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소리를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미 2020년대부터 이 같은 흐름을 민주주의의 균열이라고 칭하며 경고한 바 있으나 정작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대다수 정치인은 즉각적이고 선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만 몰두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이 과거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닮은 형태의 신문화 대혁명으로 들어선다는 가정을 설정한다. 문화 대혁명이라 함은 1966년부터 10년간 중국에서 일어난 극단적 사상투쟁이자 혁명운동이었다. 그 결과 수많은 지식인과 예술가가 탄압을 받았고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면서 교육, 문화, 예술, 경제 전반에 파괴적인 후유증을 남겼다. 급진 이념이 국가 권력과 결탁해 광범위한 탄압과 대중 선동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만약 미국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 충격은 전 세계적으로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극단적 혼란의 여파로 역설적이게도 중국은 오히려 옛날의 미국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국제 질서의 대전환을 예고한다. 미국의 정치적 혼란, 혁명의 불씨, 미국 사회가 내부적으로 극단적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근원에는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경기 침체, 기후 위기, 팬데믹 등 여러 위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대중은 자신들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악화되는 현실에 분노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해온 제도와 지도층을 향해 날선 비판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 비판의 정도가 점진적 개혁 수준을 훌쩍 넘어 모든 것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급진적 목소리로 치닫는다는 점이다.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이 분노는 폭발적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금융 스캔들이나 새로운 팬데믹 혹은 특정 인종 성소수자 혐오 사건 등이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몇몇 신흥 정치 세력이나 지도자가 미국을 다시 깨끗이 정화하자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내부의 적을 색출해야 한다는 대중 선동이 급물살을 탄다. 곧이어 미디어와 SNS에서는 정치 경제 엘리트, 유명 예술가, 시민운동가, 언론인 등을 향한 맹렬한 비난이 폭주하고 반역자 명단이 떠돌아다니는 일도 벌어진다. 기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려 애쓰던 온건 성향의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도 이 격화된 분위기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들은 대중에게 개혁을 설득하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인 불신은 너무도 뿌리 깊어 이성적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알아서 기득권을 봐주려는 교활한 술책으로 매도된다. 그 결과 대통령과 의회를 비롯한 주요 권력기관은 의외로 쉽게 급진적인 흐름에 포획되어 버린다. 정치인들은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는 대신 그 분노를 새로운 혁명 동력으로 삼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동조하는 태도를 취한다. 미국의 문화 대혁명 전개, 파괴적 사상투쟁의 시작. 이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문화 대혁명 수준의 사상투쟁에 휘말린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한국 등 외부에서 오랜 세월 자유와 관용의 본산이라고 여겨왔던 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조직적 검열과 탄압이 추진되는 상황은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부 분열이 극도로 심화되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대중 감시와 사상 개조의 제도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정부가 미국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사상 개조를 공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 중국의 문화 대혁명에서와 비슷한 논리가 깔린다. 그동안 미국을 좀먹은 부패한 엘리트층과 타락한 문화, 비애국적 사상을 모조리 뿌리 뽑아야 진정한 자유와 번영을 찾을 수 있다는 선동이 대중매체와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미국 정신을 확립한다는 명목 아래 교육기관과 문화시설, 공공단체 등에서 대규모 검열과 자기 검열이 이루어진다. 일부 급진 지도자는 대학 교과과정과 도서관 자료 목록을 직접 재점검하고 고전문학과 시민운동사를 엘리트와 특정 이익 집단의 선전물
약물로 몰아붙이며 퇴출을 요구한다. 때로는 한때 존경받았던 미국 역사 속 위인도 실제로는 부패와 위선으로 점철된 인물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비판받는다. 이러한 재해석 작업은 이론의 여지 없이 진행된다. 즉 이를 반박하려 하는 학자나 지식인은 부패체제 옹호자로 낙인 찍혀 그 자리에서 퇴출당하거나 사회적 매장에 준하는 반발에 직면한다. 새로운 레드가드의 탄생과 확산. 과거 중국의 문화 대혁명에는 홍위병이라 불리는 청년 학생 조직이 핵심 역할을 했다. 이들은 혁명 지도부의 사상을 열렬히 지지하며 반혁명 분자로 지목된 인물들을 거리낌 없이 공격했다. 현대 미국에서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가 이 역할을 대체한다. 주로 10, 20대 청소년과 청년층이 중심이 된 디지털 레드가드가 생겨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미국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며 온 오프라인에서 반대파와 과거 기득권을 색출해 공격한다. 이들은 캠퍼스나 거리 시위를 조직하는 것뿐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인물을 공개적으로 고발하거나 폭로하는 행위를 통해 영향력을 과시한다. 사실 여부가 애매한 음모론적 주장조차도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데 적합하면 무차별적으로 퍼뜨린다. 한편 폭로와 고발이 높은 주목도를 끌고 지지를 받게 되면서 과거의 마녀 사냥과 유사한 광기가 미국 곳곳에서 재현된다. 자발적 참여와 군중의 인정 욕구가 결합되어 일종의 포퓰리즘적 감시 체제가 성립되는 것이다. 지식인 예술가 그리고 반대파의 몰락, 급진화된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이들은 진보적 보수적 성향을 떠나 체제 비판을 일삼아왔던 지식인과 예술가다. 이들은 기존에도 엘리트적 특권을 누려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대중의 분노 표적이 된 상황에서 강력한 보호막은 없다. 오히려 자유주의라는 가면을 쓴 기득권 또는 전통 가치를 파괴한 좌파 선동가 등 이념적 레이블이 붙어 양진영에서 동시에 배척당하기까지 한다. 언론 분야 역시 곧 대대적인 숙청의 대상이 된다. 정부기관 또는 혁명 지도부는 주요 매체에 새로운 애국 사상에 위배되는 보도를 삼가라는 지침을 내리고 미디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이를 따르며 자기 검열을 실시한다. 일부 언론인은 저항하려 하지만 이미 대중 사이에서는 이들을 속임수에 능한 엘리트 혹은 반미 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퍼져 있어 큰 호응을 얻지 못한다. 결국 지식인, 예술가,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센 탄압이 일어나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학문과 예술의 토양 자체가 황폐해진다. 역설적 결과, 중국이 미국을 닮아가다. 이처럼 미국 내부가 문화 대혁명식 사상투쟁에 빠져들수록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은 눈에 띄게 추락한다. 과거 미국의 권위와 영향력은 민주주의의 원형이라는 자부심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내부에서 민주주의의 전통이 형해화되고 극단적 이념 지향이 국가적 기조가 되어버렸다. 자연스럽게 이 틈을 파고들어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데 그 중심에는 역설적으로 중국이 서게 된다. 중국의 반면교사.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중국은 지난 세기 중반 마오쩌둥 시절에 문화 대혁명을 통해 국가적 혼란과 극심한 후유증을 맛본 바 있다. 이후 덩샤오핑 체제부터 개혁 개방을 추진하며 문화 대혁명이라는 급진적 혼란을 공식적으로 부정했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 애써왔다. 그런데 2030년 전후로 이어진 미국의 극단적 문화혁명 상황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일종의 우리는 이미 이 길을 가봤다라는 우월감을 부추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자해적 행보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며 자국이 오히려 안정과 번영에 대한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중국 매체와 외교관들은 미국의 무질서한 사상투쟁을 예로 들며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내부 분열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보라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을 향해 전체주의의 실패를 부각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향해 자유민주주의의 모순을 꼬집는 상황이 전개된다. 글로벌 권력 재편과 동맹의 균열, 미국의 영향력이 추락하며 혼란스러운 정국이 지속됨에 따라 전 세계는 새로운 동맹 구도를 모색하게 된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은 미국 내부 사정이 워낙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국가 간 협력조차 정치적 리스크가 크게 늘어났다고 판단한다. 미국 정부가 호전적이거나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지나치게 내세울 경우 연합작전이나 무역협정도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미국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던 중국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부상할 여지가 생긴다. 중국은 자국 시장의 거대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앞세워 다국적 기업에게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하라고 유도한다. 또한 중국 주도의 경제안보 협력체를 강화하여 미국 주도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탈퇴하거나 실질적 거리를 두려는 국가들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결국 글로벌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팽배한 미국 시장을 축소하는 대신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 투자를 늘리게 된다. 이런 흐름이 가속화되면 미국이야말로 이제 세계의 위험 요인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미국의 추락과 중국의 상대적 상승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미국의 문화 대혁명, 중국이 미국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이 극단적 시나리오는 단순한 공포 자극용 픽션이 아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식되던 곳에서조차 이념적 갈등과 대중 선동이 결합하면 어떤 파국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미래 경고다. 그리고 그런 파국이 현실화되는 순간 세계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질서 재편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뉴욕타임즈가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 미국 내 분열의 징후들을 살펴보면 이미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담을 정도로 심상치 않은 지표들이 포착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염되는 허위 정보,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선동, 부유층과 대다수 서민 간의 극심한 격차,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권력 다툼 등은 누적되어 거대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시나리오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는 민주적 소통과 제도적 투명성, 그리고 신뢰를 지켜내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자유민주주의를 한때 번영과 질서의 절대적 보증수표로 여겼던 세계 시민이라면 이 경고를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마저 무너질 수 있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각국은 저마다의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 메커니즘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겠는가?